모델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자, 모델은 데이터를 다룰 목적으로 만든 파이썬 클래스이다. 클래스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델은 제가 사람 만들었듯이 사람은 뭐 나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로 구성되듯이 우리가 질문이라는 걸 만들 건데, 질문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질문의 제목, 질문의 내용, 질문에 작성된 날짜 또는 질문을 한 사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질문이 많아지면 특정 질문을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질문의 고유 번호를 통해서 고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모델링. 됐죠? 자, 그럼 질문이라는 걸 우리가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답변도 있죠, 여기? 답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냐? 답변 내용은 뭐냐? 답변 일시는 언제 작성됐냐? 비슷하죠? 자, 질문 모델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모아놓기 위한 파일을 따로 만들어요. 파이브 밑에 models.py예요. 만들어 볼게요. 파이브 폴더 밑에, 파이브 폴더 밑에 new 파이썬 파일 models.py인데 점은 .py는 안 붙여도 돼요. 자, 그리고 add 할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거 그냥 하시면 된다 그랬죠? 기세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죠. 클래스. 물론 제가 만들었던 방식이랑 조금 다르죠. 자, 복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방식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의미는 같습니다. id라는 게 있고요. 질문 번호예요. 질문 제목, 질문 내용, 질문이 작성된 날짜. 자, 그리고 여러분 이 db.column이라는 요거 있죠. 자, 요거는 우리의 데이터가, 보세요. 제가 만들 때 사람 나이는 숫자죠.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은 문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 만들 때는 날짜는 안 넣었는데, 날짜 같은 경우는 또 데이트 타입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이 모델링을 하는데 어떤 정보는 숫자로 표현해야 되고 어떤 정보는 문자로 표현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를 이렇게 우리가 A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는 숫자로 하는 게 맞죠. 왜냐면 그래야 나이를 뭐 증가시키거나 할 때 숫자로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 의미가 뭐냐면 DB에 저장될 때도 막 저장되는 게 아니라 ID 같은 경우는 숫자로 저장되는 거예요. 제목 같은 경우는 문자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자로 제한이 됩니다. 내용은 문자로 저장되는데 요거 텍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문장 같은 걸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DB에 어떻게 저장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적어두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짜는 날짜 형식으로 저장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깊게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올바른 타입으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부연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DB 컬럼의 괄호 안에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타입을 의미한다. 데이터 타입은 저장할 데이터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글자 수 제한이 없을 때는 텍스트를 쓰고 글자 수 제한이 있을 때는 스트링을 쓴다. 자,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번호 같은 경우 일씩 증가를 시켜서 내가 직접 부여하지 않아도
알아서 만들어지도록 하겠다, 편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이런 고유 번호에 붙여요. 그렇죠? 자, 널러블은 데이터를 비워도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없어도 되는 데이터가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죠. 질문을 했는데 질문 제목이 비어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렇게 널러블을 펄스해서 비어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답변 모델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만들었듯이. 요거 노란색을 또 복사해서 밑에다 놓으시면 돼요. 모델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퀘스천 모델, 앤서 모델, 질문 모델, 답변 모델. 얘도 마찬가지로 db.column 해가지고 db에 저장할 때, 파일을 저장하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떤 구조, 어떤 규격으로 저장할지를 정해준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어떤 질문이 있으면 답변이 달리잖아요. 자, 근데 답변이 또 달릴 수도 있어요. 답변이 또 달릴 수 있어요. 답변 3. 자, 그래서 하나의 질문에는 여러 개의 답변이 달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질문 1이 있고 질문 2가 있는데 어떤 답변이 여기 동시에 달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질문이 답변들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질문이 있어야만 답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구조가 1대 m, 1대 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질문이랑 답변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답변들을 볼 수 있고 어떤 답변이 어느 질문에 달려있냐, 그래서 이게 역으로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둘은 관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앤서 모델을 만들 때 ID, 퀘스천, 컨텐트 이거는 뭐예요? 질문의 번호, 질문의 내용, 질문의 작성 날짜 인데, 자, 요 두 개가 요거랑 좀 다르죠, 위에. 그래서 이 퀘스천 아이디는 뭐예요? 질문이 어떤 퀘스천에 대한 질문인지, 다시 이 답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그 질문을 역추적할 수 있게, 자신의 부모를 찾을 수 있게 질문 번호를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답변이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3개 있다고 가정할게요. 답변 1, 답변 2, 답변 3. 자, 그럼 얘가 몇 번 질문에 답변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질문 보여줄 때 같이 보여줄 거 아니에요. 얘가 질문 1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1, 1 해서 질문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아, 답 1과 답 2는 질문 1에 대한 답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연결시켜 줄 수 있고요. 얘는 뭐 2번 이렇게 갖고 있어요. 만약에 질문 2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려고 모든 답변에는 자신의 부모 질문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질문에 답변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그다음 이 두 줄은 그런 의미예요. 이 릴레이션은 뭐예요? 관계란 뜻이죠. 그래서 이 앤서는 질문과 관계가 있다.
자, 이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공부하시면은 아는 얘기인데 지금 모르실 거니까 그렇구나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기에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DB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퀘스천 ID 속성은 답변을 질문과 연결하기 위한 추가 속성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공식 문서 있잖아요. 자, 필자도 얘기하죠. 자기 이거 보겠다고.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딱 봐도 보기 싫게 생겼죠. 다 영어이고 뭔가 되게 많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찾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이거보다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이제 여기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울 것이다. 절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직접 쳐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할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보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두 개의 모델을 표현했고요. 여러분 이거 만드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객체 만드는 방법?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겠죠. 이거 예시니까 적지는 마세요. 이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아이디가 1이고 서브젝트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콘텐트 질문 좀 할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데이트는 요거는 오늘 날짜 데이트 타임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파이썬 내장 라이브러리요. 이렇게 하면 오늘 날짜가 돼요.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질문 하나 생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질문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하시면 DB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간단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DB라는 걸 이제 이따 갖다 써야 되는데 또 다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객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세요. 질문 두 개 만든 거예요, 이제. 자, 이어서 할게요. 자, 이제 모델을 다 구상해서 모델링 했고 플라스크의 마이그레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밀어넣자.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요 이닛에 가서 요거 불러오자 이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 요 이닛 가세요, 여기. 이거 아니네, 죄송해요. 여기네요. 크리에이트 앱 있는데. 자, 여기서 모델 방금 우리가 만든 요거예요. 요거 불러오래요. 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요 ORM, DB init, migrate init. 요 밑에다가 위치를 잘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생략, 추가할 거 없다는 얘기고요. 됐습니다. 자, 해서 리비전 파일, 일단 이력을 저장하자 이거예요. 이거 아까 봤죠? 자, 터미널 명령어로 플라스크 db migrate.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을 만드시거나 모델이 바뀌면은 일단 마이그레이트를 통해서 이력을 먼저 저장해 주시고. 저장됐어요. 뭐가 안 된 것 같은데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플라스크 db 마이그레이트.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게 지금 날라간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요거 저는 요거 한 번만 초기화하고 다시 해볼게요. 요거랑 요거랑 저는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우면 다시 할 수 있어요. 하고 플라스크 db init부터 다시 할게요. 요 마이그레이션스가 만들어졌고요. 플라스크 db 마이그레이트. 잘 됐네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잘 되셨을 거예요. 안 되셨으면 만약에 안 되셨으면은 요거 두 개 지우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 fiber.db랑 migrations라는 폴더가 있으면은 잘 되신 겁니다. 나 이 두 개 있다. 그럼 잘 되신 거고요. 뭐가 하나 없다. 그럼 둘 다 없다. 그러면은 다시 플라스크 db init, 플라스크 db migrate 요거 다시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바뀐 내용을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기수로 치면 커밋 하는 거예요. 커밋. 실제로 우리가 저장소에 밀어넣을 때는 푸시를 하잖아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밀어넣으려면 플라스크 db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푸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요게 커밋, 요게 푸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시랑 비슷해요. 그렇죠? 자, 그럼 플라스크 db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자, 오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복사하셔도 돼요. 이렇게 복사 버튼이. 자, 그럼 러닝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 요런 일련 번호로 수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됐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진짜로 저장이 됐는지 한번 보고 싶잖아요. 업그레이드까지 했어요, 저희가. 자, 그럼 진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진짜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자, 한번 볼게요. 요 fibo.db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요 파일을 열어서 보는 전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예요. 자, 요거 지금 설치하겠습니다. 자, 요거 링크 누르시면 그냥 누르지 마시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새 창으로 열려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페이지가 바뀌어서 이 책 내용이 없어지니까 새 창으로 열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본인의 OS 윈도우면 윈도우, 맥이면 맥 이용해서 맞는 걸로 받아주세요. 자, 보통 저는 요거 스탠다드 인스톨러로 받습니다.
다운로드가 됐죠? 실행하겠습니다. 자, 뭐 실행, 설치하는 건 간단하죠. 넥스트. 동의, 넥스트. 자, 요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메뉴에다 이렇게 넣을게요. 찾기 쉽게. 바탕, 바로 가기 아이콘. 넥스트, 넥스트. 인스톨. 자, 하시면은 설치가 얼마 안 걸립니다. 설치 완료되면은 피니쉬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윈도우 눌러보시면 여기 DB 브라우저 SQLite 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안 보이시면은 SQL이라고 쳐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SQL이라고 쳐보세요. SQLI까지 치셔야 됩니다. SQLI. 이렇게 나와요. 요걸 실행해 주시고요. 요런 파일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거든요. 자, 얘를 데이터베이스 열기가 있어요. 파일에 데이터베이스 열기. 자, 어디로 가면 되냐면 저희 프로젝트로 가면 됩니다. 요거 열 거거든요. 요거. 파이보.db. 자, 방법은 요거예요. 우클릭 하셔가지고 여기 우클릭 하셔가지고 오픈인 익스플로러 하시면 이렇게 탐색기가 뜹니다. 되셨죠? 자, 그럼 제가 파이썬 프로젝트 요거니까 요거 들어갈게요. 이렇게 여기 있죠. 요걸 열어야 되니까 요 경로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되셨죠? 다시 못 따라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 아니다, 그냥 요거를 선택하세요. 파이버.db 바로 열릴 겁니다. 우클릭해서 오픈인이라는 게 있어요. 익스플로러 하시면 이렇게 탐색기가 떠요. 이 파일이 있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파일이 있는 경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사하시고, 자, 여기 다시 이 DB 브라우저 for SQLite 있죠. 이 파일 데이터베이스 열기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그 엔터 치면 파이버.db 보이죠? 자, 이걸 열어주세요. 자, 그럼 보이시죠? 여기 앤스워 열어보면 우리가 만든 대로 ID, 퀘스천 ID, 컨텐트, 크리에이트 데이트. 퀘스천도 열어보면 ID, 서브젝트, 컨텐트, 크리에이트 데이트.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모델스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연동이 된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보기 하면은 데이터가 아직은 없습니다. 비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질문도 아직 안 만들었고 답변도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만들어서 저장하는 건 좀 이따가 하면 되니까 일단은 잘 연동된 것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따라 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DB를 사용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것까지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사용하기인데, 자, 여기까지 조금 힘드셨죠?